아직도 월급을 아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까? 당장 그 생각부터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당신의 성실한 저축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의해 매일 삭제당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세요. 60세 은퇴자의 96%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죽을 때까지 노동을 멈추지 못합니다. 당신이 믿던 상식은 기득권이 만든 함정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종잣돈 없는 당신에겐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뇌에 자본주의의 진짜 소스 코드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놓치면 당신은 평생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다 폐기될 것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장 퇴사해서 내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생각, 그건 자본주의가 당신을 가난한 노예로 유지하기 위해 심어놓은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망상입니다. 제발 그 생각부터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과 저축은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심리적 생명줄입니다. 그걸 끊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왜 99%의 직장인이 퇴사 후 창업해서 망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공포가 당신의 IQ를 떨어뜨립니다. 내 생돈이 들어가고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인간은 멍청해집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혁신적인 제품이 나옵니까? 쫓기는 개는 절대로 사냥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유가 있어야 이깁니다. 둘째, 당신의 아이디어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시장 데이터와 고객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퇴사하는 순간 그 정보 접근권을 잃습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상상해서 만든 제품, 시장에 내놓는 순간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가 사라집니다. 솔직해집시다. 사람들은 삼성전자 김 과장은 만나주지만 퇴사한 무직자 김 씨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간판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신용카드입니다. 그걸 버리고 맨몸으로 싸우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회사의 돈, 회사의 데이터, 회사의 명함을 이용해서 내 제품을 만듭니다. 실패하면요, 상관없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꼬박꼬박 나오니까요. 리스크는 0에 수렴하고 수익은 무한대로 열려있는 전략.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기생창업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1000만원짜리 컨설팅에서만 알려주는 구체적인 실행 알고리즘 3단계를 공개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1단계, 비효율의 시체를 찾으십시오. 내일 출근해서 당신 부서 혹은 당신 업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을 찾으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엑셀 노가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묻는 똑같은 질문, 거래처가 매번 실수하는 서류 작업, 바로 그 짜증이 돈 냄새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2단계, 회사 자원으로 베타 테스트를 하십시오. 근무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이나 간단한 템플릿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상사에게 이렇게 보고하십시오. 팀장님, 이 업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10분 만에 끝내는 자동화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에게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상사는 당신을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회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당신의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는지 공짜로 테스트를 끊는 겁니다. 3단계, 솔루션을 밖으로 추출하십시오. 회사의 기밀 데이터를 빼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당신만의 논리와 방법론을 PDF 전자책이나 VOD 강의로 만드십시오. 제목은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대기업 실무자가 직접 쓴 야근 없는 엑셀 업무 자동화 비법, 혹은 현직자가 알려주는 업계 1% 영업 스크립트. 회사 안에서는 에이스로 인정받고 회사 밖에서는 그 노하우를 팔아 월급만큼의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객은 당신의 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고객은 현직자라는 당신의 권위를 사는 겁니다. 퇴사하고 나서 만들면 전직 555 출신이 되지만 회사에 다닐 때 만들면 지금 가장 핫한 현직자의 노하우가 됩니다. 마케팅 파워가 10배 차이 납니다. 회사는 당신에게 월급만 주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품에 신뢰라는 마크를 찍어주는 보증기관입니다. 이 엄청난 레버리지를 왜 제 발로 걷어찹니까?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십시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당신을 제일 귀찮게 했던 업무, 혹은 후배가 물어봤던 질문 딱 하나를 적으십시오. 그 한 줄이 당신이 퇴사 후 평생 받아먹을 연금의 씨앗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당신의 월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 사업을 위한 초기 투자금, 즉 시드머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다니며 자신의 시간을 팔지만 진짜 부자들은 회사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이용해 자신의 제품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에게만 공개할 이 알고리즘은 회사의 돈과 자원으로 당신만의 디지털 킬러 제품을 만들고 퇴사 후 그 회사로부터 매달 돈을 받는 이른바 기생과 공생 사이의 전략입니다. 펜을 드십시오. 자본주의의 소스 코드를 다시 쓰겠습니다. 1단계, 페인 포인트가 아닌 머니 포인트를 찾으십시오. 거창한 아이디어는 필요 없습니다.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짜증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영업팀이 매주 엑셀로 수작업하는 데이터 취합 업무, 혹은 인사팀이 매번 수동으로 발송하는 급여 명세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금광입니다. 당신이 만들 제품은 사내 업무 자동화 툴 혹은 특정 부서 전용 데이터 대시보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의 비용을 즉각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됩니다. 2단계, 상사를 당신의 첫 번째 투자자로 만드십시오. 아이템을 정했다면 몰래 만들지 마십시오. 공식적으로 회사의 리소스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상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외워서 읊으십시오. 팀장님, 현재 우리 부서가 매주 앱에 쏟는 시간이 팀 전체로 보면 월 40시간에 달합니다.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연간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시간의 20%를 활용해 앱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추가 예산 없이 3개월 안에 이 비효율을 0으로 만들고 팀의 생산성을 30% 높여놓겠습니다. 저에게 R&D 권한을 주십시오. 이 제안을 거절할 상사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의 공식 업무로 당신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자본 창업의 핵심입니다. 3단계, 회사의 돈으로 전문가를 고용하고 레버리지 하십시오. 당신이 코딩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직접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MVP, 즉 최소 기능 제품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외주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십시오. 당신의 월급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크몽이나 숨고의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하는 겁니다. 이때 상사에게 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님, 핵심 로직은 제가 설계했지만 코딩 구현 속도를 높여서 다음 달 바로 실무에 적용하려면 외부 전문가의 손길이 잠시 필요합니다. 외주 용역비 300만 원만 승인해 주시면 제 인건비 2달치를 아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개발 완료 후 소스 코드는 우리 회사가 영구적으로 보유하므로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돈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당신은 그 프리랜서를 관리하며 제품의 구조와 개발 노하우를 전수받으십시오. 결과적으로 회사는 툴을 얻지만 그 툴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지식과 통제권은 오직 당신의 머릿속에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당신은 퇴사 준비가 끝난 겁니다. 퇴사 면담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만든 이 시스템, 제가 나가면 멈출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월 200만 원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계속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퇴사하지만 월급의 절반은 연금처럼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실행해야 할 자본주의의 해킹 코드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엑셀 파일을 찾아내십시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억짜리 변호사 상담에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퇴사 후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다 무너지는 건 제품을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전 직장에서 날아온 내용 증명 한 장, 그리고 세금 폭탄 때문이죠. 진짜 선수들은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탈출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회사 자원을 활용하되 법적으로 완벽하게 당신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디테일,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지적재산권의 덫을 피하는 오픈소스 트로이 목마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업무 중 개발한 코드를 몰래 USB에 담아나오려 하는데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대신 회사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기능 중 일부를 범용적인 형태로 만들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GitHub에 공개하세요. 그리고 회사 프로젝트가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코드는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오픈소스가 되고 당신은 그 프로젝트의 원작자이자 메인테이너가 됩니다. 퇴사 후 당신은 당당하게 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더 고도화된 상용 버전을 만들어 팔면 됩니다. 회사는 당신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쓰는 코드 자체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합법적으로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기술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클린룸 구현을 통한 스피노프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무서우신가요? 법원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즉 코드나 디자인 파일 원본을 보호하죠. 회사에서 일할 때는 철저하게 문제의 해결 논리와 알고리즘만 다이어리에 손으로 적으세요. 퇴사 후에는 그 논리만 가지고 전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처음부터 다시 만드십시오. 기녀는 같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른 제품, 이를 클린룸 구현이라고 합니다. 경쟁사가 아닌 다른 시장을 타겟팅하여 약간만 비틀면 그건 표절이 아니라 훌륭한 피벗이 됩니다. 세 번째, 퇴사 직후 당신의 수익을 극대화할 세금 설계입니다. 퇴사하자마자 폼 잡겠다고 법인부터 세우지 마십시오. 매출이 1억 원을 넘기 전까지는 무조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만 34세 이하라면 혹은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통해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을 벌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을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을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 월세의 30%, 전기세, 인터넷 비용, 심지어 업무 미팅 때 마신 커피까지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매출이 커져서 세금 구간이 40%를 넘어갈 때 전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멘탈입니다. 회사 돈으로 내 사업 준비하는 게 찔리십니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회사는 당신의 시간을 샀지 당신의 영혼이나 미래까지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이 회사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은 에너지를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건 횡령이 아니라 자기 개발입니다. 스스로를 월급 도둑이라 생각하지 말고 잠복 중인 CEO라고 정의하십시오. 자, 이제 듣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실행해야 할 3단계 액션 플랜을 드립니다. 1단계, 디지털 격리입니다. 지금 당장 개인용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회사 지급 PC나 회사 네트워크에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당신의 사업 아이템을 검색하거나 기록하지 마십시오. 로그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디어 구상은 오직 개인 기기나 종이 노트에만 하십시오. 2단계, 기능 쪼개기입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킬러 제품을 아주 작은 단위의 기능들로 쪼개십시오. 그중 회사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기능 하나를 골라 앞서 말한 오픈소스 형태로 만들어 회사 업무에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자산이 될 겁니다. 3단계, 세금 시뮬레이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까지 가보십시오. 업종 코드는 정보통신업이나 전자상거래를 선택해보고 감면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확인하십시오. 실제 등록은 안 하더라도 이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이미 직장인 모드에서 사업가 모드로 전환될 겁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시스템의 부품으로 남을 것인가,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장에 돈이 꽂히기 전까지 이 지식은 그저 뇌를 즐겁게 하는 오락거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소비자로 남을지 생산자로 거듭날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오디오를 끄고 다시 인스타그램을 켜거나 넷플릭스를 보러 갈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평생 월급의 노예로 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자본주의의 소스코드를 읽었습니다.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를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0분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빈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십시오. 첫째, 당신의 회사 동료나 후배가 당신에게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그 지점, 거기가 바로 돈이 숨겨진 광맥입니다. 둘째, 당신의 팀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엑셀 수작업이든 보고서 양식 정리는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그 불편함이 당신의 제품이 됩니다. 셋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만든 혹은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템플릿이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이 3가지를 적지 않고 오늘 잠자리에 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은 또다시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터로 출근하는 겁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리소스를 이용해 당신만의 탈출구를 만드십시오. 이 메모 한 장이 당신의 사직서가 될 것이고 평생 멈추지 않는 연금 통장의 설계도가 될 겁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드십시오. 시작하십시오.